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더 할까 퇴사하고 사업할까 하는 고민인 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인플레도 되게 심해지고 자산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원래는 회사 다니는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시던 분들도 아니다.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부업도 하면서 열심히 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 여자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옳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결정을 내렸죠. 여기서 이미 벌써 느껴집니다. 첫 세 줄에서 나 퇴사하고 싶은데 제발 퇴사해도 된다고 말해줘라는 게 느껴져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4년 전에 강의를 듣고 집을 매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년 전에 정말 잔고 0원에서 시작했다가 3년 만에 1억을 모으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원에서 1억까지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부모님이 7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5천만 원은 인테리어를 하고 2천만 원은 가전가구를 샀어요. 네. 이 혼자 사는 집에 2천만 원을 가구를 사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했고 지금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수군요. 혼수를 했다. 그건 괜찮죠. 제가 3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전공이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부업을 했었습니다. 연봉은 당시 4천원이어서 실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였는데 280만 원을 싹 다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하신 거죠. 그리고 디자인 부업을 통해서 월세, 생활비, 식비, 교통비, 핸드폰 값을 충당했습니다. 제 고민은 퇴사 관련으로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5년차 디자이너고 연봉은 5천으로 늘었고요. 세후 3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수입으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100에서 200을 이제 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5천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마 거기다가 한 게 아닐까. 저는 현재 풀 재택이라서 이게 집을 인테리어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재택을 해도 즐거워. 집이 너무 이쁘면은 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보통 집에 있는 게 싫다는 거는 집이 좀 이쁘지 않게 집이 잘 안 꾸며져 있을 때 그럴 때 좀 그런 거고 집을 내 마음대로 잘 꾸며놓으면은 재택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왕복 출퇴근 시간이 들지 않아서 그 시간을 아껴서 부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주 3일씩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외곽에 살아가지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빡세서 부업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디자인 부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이 모든 걸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퇴사해야 되는지 고민 중인데 퇴사해도 될까요? 부수입을 더 늘리고 안정적일 때 퇴사할까요? 저는 제 커리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가지고 제 디자인 커리어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제 자신을 브랜딩할 계획이 1순위예요. 그래서 디자인 부업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한테 신뢰도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일주일에 3번씩은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 디자인 회사 브랜딩을 위해서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회사를 꼭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 퇴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포기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퇴사 생각이 계속 드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더 하라고 사람들이 골라줬는데 퇴사하고 사업하라는 의견들도 조금 나왔어요. 저도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고른다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왜냐? 이게 세후 350만 원입니다. 세후 3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부업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단순화해 보면 이거죠. 월 급여가 350만 원이에요. 그럼 부수입은 평균 150이네요. 한 2배 정도 나는 거죠. 2배 정도. 그러면 이 수입이 지금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수입이 거의 70% 가까이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500을 벌다가 갑자기 150을 벌게 돼요. 그러면 500 벌던 사람이 150을 벌게 되는 일을 하면 됩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500을 맞추면 되죠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연 간단히 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베팅해봐야죠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른 단계다라는 거죠. 수입이 한 20% 감소됩니다.
뭐 25% 감소됩니다. 이러면 모를까. 지금 수입이 70% 감소됩니다라고 적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이른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포기하는 이유를 보면은 조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현재 풀 재택이라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들지 않아서 그 시간을 부업에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주 3일씩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업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적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수도권 외곽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서울 출퇴근이라는 게 사실 왕복 한 3시간 정도? 정말 많이 걸리는 분들은 뭐 한 4시간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 한 3시간 안쪽이면 웬만하면 들어옵니다. 웬만하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3일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 9시간 소요하는 것 때문에 부업을 못해요. 그래서 소득의 70%를 포기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주 9시간 출퇴근을 하는 것 때문에 소득의 70%를 포기한다? 이거는 아니죠. 물론 나는 이 풀 재택을 하는 동안 부업을 열심히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주 3일을 회사를 가게 되면 원래 그 짬짬이 부업을 하던 거를 주 3일 동안 못 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벌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안 벌고 월급 350 버는 게 낫지. 그 월급 350을 포기하고 부업 100, 200을 버는 게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만큼 부업으로 벌려면은 아마 고생을 훨씬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은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게 더 클 수도 있고, 가뜩이나 회사를 안 가고 나는 뭔가 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출퇴근을 3일이나 하라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커진 것이 아닐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완전 중심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막 한 2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 4시간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또 문제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하루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분한테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24시간 스터디 카페 같은 걸 하나 잡아버리면 어떨까? 편도에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데라면 출근 시간을 빨리 가고 퇴근 시간 아예 늦게 와버리면,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아무리 먼 곳도 경기도 외곽이어도 서울과 그 출퇴근하는 게 1시간 이내로 다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정말 멀더라도 뭐 1시간 한 15분, 20분? 그 정도면 다 버스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출근하셔가지고, 새벽에 출근하셔가지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먼저 부업을 하시거나, 퇴근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뭐 밤 10시, 11시까지 거기서 부업을 하시고 오시면 되지 않나. 어차피 3일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집에 계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의 식비랑 아무리 하더라도 부업 100만 원에 월급 350 버는 거에 비하면은 이걸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 밤에 출퇴근하면 2시간 이내에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이고, 뭐 정 안 되면 뭐 어디 숙소를 구하더라도 350을 포기할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 3일 출근하는데 빡세서 부업을 못할 것 같다고 써주셨는데, 저도 회사를 빡세게 다녀본 사람인데 주 3일 출퇴근이면 안 빡세다. 저도 회사를 다녀봤고,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회사를 다녀보셨을 텐데, 주 3일 출퇴근에 주 2일 재택이면 안 빡세다. 절대 빡세진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풀 재택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냥 다니면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보시고 나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 강의도 하고, 강의 회사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아요. 주말에 하면 되잖아요. 책도 읽고 버스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지하철, 버스에서 읽으면 됩니다. 저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했거든요.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칸에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책 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단 한 명도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충분히 읽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운동하지 마세요. 부업하면 되잖아요.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업하시면 되고, 글도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버스에서도 쓸 수도 있고 주말에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밤에도 할 수도 있고 새벽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하셨는데 아니다. 한계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아침 새벽에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사 몇 년을 다니다 보면은 이게 다들 하는 생각이자 착각이고, 저도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아. 회사를 그만둬야 돼라고 항상 느꼈지만 이거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착각입니다. 뭐냐? 이 부업은 워라밸을 챙기면서 하는 게 부업이 아닙니다. 부업은 절대 워라밸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하면은 뭔가 막 그냥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특히 부업이 잘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업이 잘 되면, 저는 부업을 투자로 했는데 투자가 막 잘 되기 시작하면은 회사에서 버는 돈 대비 부업이 막 잘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업이 본업이 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녔던 이유가 있는데, 나가면 왠지 막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될 사람인데 회사가 나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이 회사 때문에 내가 못 크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막 거대한 사람인데 이 회사가 나를 어떻게든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막 받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퇴근 이후에 미친 듯이 부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이후에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뭐 취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면서 부업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잠깐 하는데, 왠지 회사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정확하게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냥 나는 그냥 회사는 다니고 나와서 잠깐 그냥 부업은 조금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자. 미친 듯이 내가 부업을 하고 있다면 회사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회사랑 나랑 아무 상관 없는 거다. 이 부업의 진짜 의미는 잠도 줄여가면서 삶을 거의 포기하면서 하는 게 부업의 진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업이 본업으로 되려면 이 정도 각오와 이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업이 본업이 될 줄 알고 본업을 접었다가 부업도 본업도 같이 망하는 경우들을 좀 봤거든요. 요게 꽤 있습니다. 이 부업이 좀 잘 되면은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본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회사를 그만둬요.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을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야지라고 투자도 하고 막 했다가 요것도 잘 안 돼. 그리고 요것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다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지금 프리랜서 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는 기존 연봉의 한 2배를 벌어야지 본전입니다. 연봉의 한 2배 정도 벌어야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지금 내가 150 버시잖아요. 한 700 정도 벌어야 700 벌어야 본업의 본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나갈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 정도 지금 실수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700 정도 벌 수 있는 수준의 능력치가 되시면 그때 나오셔야 회사 다니는 것 대비 딱히 이득은 없는 정도? 왜냐하면 이 프리랜서라는 게 워낙 들쑥날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찌 보면 수주 산업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업계는 잘 모르지만 잘 벌릴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못 벌 때도 생각하셔야 되고 중간에 내 몸이 뭐 아플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규직과 내 시간을 써가지고 매출로 바꿔야 되는 프리랜서를 같은 기준선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정적인 부업화를 뭐 할 수 있다. 어떤 뭐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뭐 매출이 뭐 꾸준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본업의 한 80%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월세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일을 안 해도 뭐 따박따박 돈이 나온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부업이 있다. 그런 거면은 한 80% 정도? 그러더라도 한 200 후반에서 한 300 정도는 벌어야 내가 회사를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업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때 퇴사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하는 거 한계 전혀 없다. 회사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에서 이런 걸 하라고 권하지 않고
회사가 알게 되면 나를 퇴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하시고 회사가 내 발목을 잡는 거는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미친 듯이 부업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니라면 내가 회사 탓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업은 추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업을 줄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취미와 휴식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본업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휴식과 취미를 줄여가지고 부업을 열심히 하세요. 본업을 줄이지 마시고 본업을 유지하시면서 부업을 더 키우셔가지고 부업이 본업을 이겨먹는 그 상황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시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7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아마 뭐 여행을 가시든 투자를 하시든 창업을 한다고 돈을 쓰든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재취업을 또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니던 거 대비 좋을 일이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부업하는 것보다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업이 본업을 막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우선 1번이고요. 그리고 주말도 못 쉬고 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업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도 못 쉬고 일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이게 다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고 있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는 상황이 매일매일입니다. 이게 힘들어서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부업을 하느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달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한 6개월 됐어. 이렇게 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봤는데 제발 쉬래.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친구들이 나를 찾아온 거야. 너 얘 죽었나? 얘 죽어 있나? 왜 이러지? 왜 연락도 안 되고 얘 뭐 어디 뭐 쓰러졌나? 하고 찾아온 거야. 왔더니 얘가 거의 뭐 사람 수준의 모습이 아니야. 봤더니 막 거의 막 얼굴이 퀭해 있어. 그래서 야, 너 제발 쉬엄쉬엄 해라.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하냐. 하는 수준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그때 한번 그만두려고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 나오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브랜딩도 만드시고 1인 기업으로도 멋지게 성공하셔가지고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조금 세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좀 다녔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나마 좀 실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인생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